이제 마지막 요 얘기를 하고 이제 조금 질문을 받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심리학자니까 심리학자들이 철학자나 인문학자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에 관한 사실들을 수집합니다. 팩트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 판단을 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이 팩트를 수집을 해요. 철학은 팩트를 수집하기보다는 개념적으로 특히 철학의 어떤 하위 분야로 가게 되면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와 윤리와 당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행복 연구가 특히 이제 심리학이 최근에 주도하면서 행복에 대한 사실들을 심리학이 주로 많이 이제 수집을 하다 보니까 행복의 어떤 최고봉이 심리학인 것처럼 심리학자들도 생각을 하고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약간 오만한 생각이에요. 팩트가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팩트를 몰라서 행복해지지 못하기보다는 팩트에 대해서 내리고 있는 우리의 관점에 문제가 있어서 행복을 방해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팩트도 중요하지만 그 팩트를 바라보는 관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균형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예를 제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 책에 이제 이런 걸 제가 써놨는데요. 매일 아침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희 집에서도 벌어져요. 이불 개라. 그럼 아들이 그러죠. 저녁에 또 그냥 잘 건데 그냥 놔두면 안 돼? 엄마가 그래도 개. 이게 이제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아들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저는. 왜냐면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이 논리가 명료하잖아요. 밤에 또 잘 거니까 그냥 그대로 내가. 근데 엄마는 또 그렇지가 않죠. 예. 제자리로 돌아온다.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인간의 행복이란 제자리로 돌아오는 속성이 있다. 그러니까 굳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온다. 사랑도 보세요. 사랑도 몇 년 지나면은 식는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정으로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팩트로 보면 어떤 팩트로 보면은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맞아요. 우선 팩트부터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게 맞는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안 맞는 현상이 뭐가 있느냐?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 이제 빨리 끝내라는 행복, 우리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서 내 행복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일상에서는 그런 큰 변화들이 잘 안 일어나요. 되게 그냥 조금씩 변화가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큰 변화 같은 게 예를 들면 불행한 사건 같은 경우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별하거나 혹은 이혼을 하거나 혹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가 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실업.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마음을 감사하게 가져야 된다.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행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애초부터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예를 들면 우리 수입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수입이 1년 사이에 갑자기 2배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조금씩 늘어서 10년 전에 내 수입과 비교해 보니까 꽤 늘긴 늘었어요. 그러나 내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거는 1년씩 조금씩 늘다 보니까 큰 변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소득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왜 행복해지지 않을까? 많이 는 게 아니고 늘어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조금씩 쌓여서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큰 환경의 변화가 내 행복에 미치는 힘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런 거는 진짜 극적인 사건들이죠. 엄청나게 극적인 사건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0이라는 게 그 사건이 일어났던 해이고요. 마이너스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거는 그 사건이 일어난 후인데 여기 이혼이라든지 사별을 보시면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행복감이 뚝 떨어져요.
그랬다가 이게 제자리 수준으로 돌아오는데 한 7년, 8년이 됐는데도 제자리로 잘 안 돌아와요. 마이너한 사건들은 잘 돌아와요. 큰 사건들이 보세요. 몸에 장애가 생겼다. 사고나 질병으로 몸에 이상이 생긴 사람한테 행복은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예요. 안 맞는 얘기예요. 보시면 특히 중증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행복감이 뚝 떨어져가지고 몇 년이 지나도 제자리로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팩트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모르고 그 사람에게 아픔이 생겼는데 너에게 이제 위장된 축복이다. 신이 너에게 행복해지라고 기회를 준 거다. 이렇게 위로를 하는 것은 위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설사 제자리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런 극적인 사건이 아니고 마이너한 사건들은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걸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여러분 미혼이셨을 때 또 미혼이신 분들은 현재 사귀는 분이 있으면은 바닷가에 놀러 가가지고 백사장에서 서로 하트를 그리죠.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있는 노부부 혹은 결혼한 지 한 20년 된 분들은 저 쓸데없는 거. 왜 쓸데없냐? 바닷물이 쫙 밀려와가지고 싹 지우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젊은 커플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워진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왜 하느냐? 그 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팩트. 어떤 사건들은 우리의 행복을 영원히 가져가지 못하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든다. 맞는 얘기예요. 그 팩트는. 근데 그 팩트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는 여러분과 저의 선택입니다. 그거는 심리학자들이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용없다라는 것 하나의 해석인데요. 달리 해석하는 건 뭐냐? 인생이 다 그렇다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라. 특별히 우리의 삶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우리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오래 살겠지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언제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유한성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시간은 항상 지금 현재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분이 좋고 행복한 게 최고의 가치인 겁니다. 너 이거 강의 들어와가지고 지금 기분이 좋지? 내일 아침 되면 별로야. 그러니까 강의 들을 필요 없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 순간이 중요하다. 제일 황당한 얘기가 이거죠. 맛있는 거 먹으러 갔는데 이거 다 소용없어. 먹고 나면 배설함이 다 똑같아. 네가 무슨 5만 원짜리를 먹든 5천 원짜리를 먹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대 패주고 싶죠. 왜냐? 맞죠. 배설로 나오면 똑같아요. 그러나 나는 그 순간을 즐기고 그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사건들 중에는 그것이 주는 행복이 오래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해석은 뭐냐? 그러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